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지만 어제 금요일 마감된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한 주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어제 코스피가 4,840.74로 마감하며 플러스 0.90% 상승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0포인트가 코앞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를 향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시 대기 자금이 92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못 올랐다면 나만 쪽박이라는 불안감 속에서도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어제 금요일 마감 시황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강세 배경, 그리고 원화 약세 지속 원인, 미국 마이크론 주가, 급등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1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840.74로 플러스 0.90%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54.59로 플러스 0.36%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까지 16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제 장중 한때 4,850포인트를 넘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탁금이 보름 사이에 5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증권 계좌로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5,000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증권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자 참여 확대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증대로 직결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 심리적 효과까지 더해져 거래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주들이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0.36%에 그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상장 유지 어려워진 코스닥, 생존 경쟁 시작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실기업 정리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요건 강화와 실적 부진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반면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어제 시장을 이끈 주도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 8,900원으로 플러스 3.47%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75만 6천원으로 플러스 0.93%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네요. 네, 반도체가 확실한 시장 리더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47% 상승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직 안 끝났어요. 삼성전자 지금 다시 봐야 하는 이유라는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전 한익 안 늦었죠?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 원대, SK하이닉스가 75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우려와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만 전자, 75만 닉스, 반도체 호황 대체 언제까지?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미국 마이크론 주가가 7.76%나 급등하며 시총 20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것도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 영향을 준 건가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이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AI 서버용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의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곧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5배나 올랐다는데 TSMC 전 회장이 115억 달러를 베팅했다는 기사도 흥미롭더군요. 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마이크론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가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반도체 외에 다른 주목할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51만 8천 원으로 플러스 10.10%, 뉴로메카가 7만 1,900원으로 플러스 27.71%나 급등했는데요.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은 바이오 의약품 기술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뉴로메카와 휴림 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들은 27.71%, 14.68%씩 급등했는데 이는 제조업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휴리 로봇도 12,810원으로 14.68% 올랐고요. 두산의 너빌리티도 95,300원으로 6.48% 상승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상승은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받고 있고 두산의 너빌리티는 이 분야의 핵심 기업이죠. 6.48% 상승은 이런 구조적 수혜를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DX도 42,000원으로 8.67% 올랐는데 디지털 전환 관련주들도 강세였네요. 맞습니다. 포스코 DX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즉 DX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IT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8.67% 상승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41만 3천 원으로 마이너스 2.13%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부진했네요. 자동차 업종은 최근 테슬라의 FSD 구독제 전환 이슈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FSD 구독제 전환에 수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무력화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 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현대차도 이런 업종 전반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468.84원으로 플러스 0.41%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당국 개입에도 원화값 왜 추락하나라는 기사 제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원화 약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3%로 플러스 1.71%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한미 금리 차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이고 자금이 달러로 이동할 유인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1.71%나 올랐다는 게 상당히 가파른 상승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국채 가격은 111.75로 마이너스 0.42% 하락했는데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환율 개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단기적 변동성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인 원화 약세 압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 축소, 즉 미국 금리 인하나 한국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양국 모두 그럴 여건이 아니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한국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상이 어렵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원화 약세는 양날의 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실적이 개선되지만 원유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다행히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물가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WTI 원유 가격이 59.44달러로 플러스 0.42%에 그쳤고 기름값도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유류세 인하 연장과 국제 유가 안정이 맞물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내수 경기에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940.01로 마이너스 0.06%, 나스닥이 23,515.39로 마이너스 0.06%, 다우존스는 49,359.33으로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고점 부담이 작용한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수익률 급등이 주식 밸류에이션의 부담으로 작용했죠.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이론적 가치가 하락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을 보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가 186.23달러로 마이너스 0.44%, 애플이 255.53달러로 마이너스 1.04% 하락한 반면 TSMC는 342.40달러로 플러스 0.2%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반면 TSMC는 파운드리 수요 증가와 첨단 공정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테슬라는 437.50달러로 마이너스 0.24% 소폭 하락했는데 FSD 구독제 전환 이슈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일회성 구매해서 구독제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 매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무력화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우려가 큰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15.86으로 플러스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불안감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빅스가 15점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의미죠. 다만 0.13% 상승한 것은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미세한 경계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다시 뛰는 조방원 ETF 하나로 투자 고민 끝낸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나 봅니다. 네, 소위 조방원 테마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 방사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원전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슈로 각각 수혜를 받고 있죠. 특히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 주주환원 고배당주 등 ETF사 종 신규 상장되는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ETF로 해결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조선주 중 어떤 기업이 좋을지, 방산주 중 어디에 투자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선호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업종 전반의 성장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공모주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치킨 값이라도 벌어볼까? 공모주 투자 지금 해볼 만한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증시 상승기에는 공모주 시장도 함께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장하려 하고 투자자들도 상장 후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크니까 청약에 적극 참여하죠. 캥거루족 탈출기라는 시리즈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다만 모든 공모주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 신중해야겠죠. 당연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업종 전망, 공모가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상장 당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트립닷컴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트립닷컴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됐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성장성은 변함없어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행 수요 회복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규제는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좀 더 가벼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쓰레기 더미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와 도시 인프라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필리핀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배경에는 기관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소량씩 편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죠. 0.41% 하락은 단기 변동성일 뿐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원유는 배럴당 59.44달러로 플러스 0.42%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WTI 원유가 59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글로벌 수요 회복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수요 측면을 지탱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가격 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유소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이고, 특히 자영업자나 운수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여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어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 5천 돌파가 정말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4,840포인트에서 5,000까지는 160포인트, 약 3.3%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상승 모멘텀과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하면 1위 준의 달성도 가능한 수준이죠. 다만 5천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92조 원까지 늘었다는 게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양날의 검입니다.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것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이 단기 고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못 올라타면 나만 쪽박이라는 불안감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할 것. 둘째,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할 것. 셋째,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투자 테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최소 2026년 내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기 급등 후라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죠.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조방원 테마도 중장기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ETF를 활용한 간접 투자도 좋은 대안입니다. 바이오나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위험 고수익 영역입니다. 알테오젠처럼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은 장기 투자 가치가 있지만 뉴로메카나 휴리로봇처럼 테마성이 강한 종목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편입하고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 증시는 고점 부담과 금리 상승 압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S&P 500이 6,900 선을 돌파했지만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서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업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환율은 계속 불안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 상승 리스크는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만 유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앞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5천 돌파를 앞두고 시장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가장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올라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원칙과 전략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코스피는 4,840.74로 플러스 0.90% 상승하며 5천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은 9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3.47% 급등하며 14만 원대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75만 원대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7.76%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